안녕하세요, 스네카TV입니다. 자,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은데 저희가 이번에는 혼다의 대표 패밀리 SUV라고 할 수 있는 CR-V를 타고 외곽 지역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혼다의 CR-V 같은 경우는 지금 5.5세대, 그러니까 5세대로 변경된 이후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타고 온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혼다의 CR-V 중에서도 가장 상위 트림인 하이브리드 투어링 모델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145마력의 출력을 갖고 있는 2000cc 엔진과 185마력을 내는 두 개의 전기 모터로 구성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1.5L짜리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는 CR-V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CR-V 같은 경우는 투어링 모델이나 터보 모델 그리고 기본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크게 옵션 차이가 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긴 합니다. 이 CR-V 같은 경우는 사실 1995년에 1세대로 시작을 했어요. 당시에만 해도 SUV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찝차 혹은 오프로드를 다닐 만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 혼다에서 도시명 SUV를 표방하면서 편안하고 이 유틸리티성을 살린 그런 모델을 개발하고자 해서 출시됐던 게 바로 이 CR-V였었습니다. CR-V 같은 경우는 1세대부터 북미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출발을 했어요. 디젤차 혹은 또 이 좀 험로를 다니는 오프로드 지향적인 SUV밖에 없던 시장에서 비어져 있던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던 거죠. CR-V는 당시 북미에서 싹커맘들을 위한 차로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자녀들, 아이들을 픽업하고 또 어딘가에 데려다주고 많은 짐들과 여러 가지 화물들을 실어야 되는 활용성을 위해서 사용됐던 차인데, 그렇게 싹커맘들을 위한 차로 사용되다 보니까 이 CR-V의 인기는 국내에서도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국내 CR-V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던 거는 2007년경 정도? CR-V가 3세대 모델로 막 접어설 때쯤부터 국내에도 많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도 비슷한 이유로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학원에 데려다 준다든지 혹은 데리고 온다든지 학교에 픽업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CR-V가 도로에 굉장히 많이 보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 SUV 시장은 대부분 디젤 엔진을 갖고 있는 운동 성능은 뛰어났지만 다소 조금 시끄러운 엔진을 갖고 있는 차량들이 줄을 이뤘었어요. 그러한 시장에 이 CR-V 같이 가솔린 엔진을 얹고 있던 이 SUV의 등장은 어쩌면 단비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인기가 당연했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혼다라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굉장히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혼다에서 내놓은 가솔린 엔진을 얹은 조용하고 편안한 이 SUV였던 CR-V의 인기는 어쩌면 당연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CR-V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SUV보다는 약간은 RV 차량에 가까운 그런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혼다만의 패밀리룩이 이 CR-V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가운데에 있는 이 혼다의 엠블럼이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으면서 멀리서 보더라도 이 하이브리드 모델임을 단번에 알 수 있도록 포인트를 준 것이 특징입니다. 과거의 CR-V보다는 점점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조금은 공격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게 이 혼다의 디자인인데요, 꽤나 강인한 인상을 주고 있는 마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R-V의 트림에 상관없이 모든 차종에 동일하게 LED 헤드라이트라든지 LED 안개등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 부분을 보면은 국내에서 요즘에 찾아보기 힘든 주황색의 방향지시 등 반사판 같은 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북미에서 제작이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북미 차량의 특징인 오렌지색의 반사등이 적용되어 있는 것도 이 CR-V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그릴 쪽 부분도 블랙 하이글로시를 적용하면서 다소 약간 밋밋할 수 있었던 부분에 조금은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측면을 보면 우리가 과거의 일본차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생각하면은 많이들 작은 휠과 그리고 방패와 비슷한 디자인의 휠이 장착이 되면서 휠 디자인에 있어서는 사실 기대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 CR-V 투어링 모델에는 19인치의 큰 휠과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스포티한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SUV들이라고 하면은 이 C필러를 지나면서 테일게이트로 넘어가는 라인이 그래도 조금 완만하게 혹은 요즘은 유행하는 쿠페스럽게 디자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량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 목적성에 조금 초점을 둔 차이다 보니까 트렁크에 있어서도 공간 활용을 가장 중요시했다는 게 디자인에서도 나타납니다. 트렁크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테일게이트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어보면 테일게이트의 그 입구가 수직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트렁크 공
공간에 짐을 싣더라도 위에까지 꽉꽉 실을 수 있는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도시명 SUV이기는 합니다만 외관 디자인의 하단 부분까지 풀바디 페인팅이 되어 있진 않아요. 이 하단 부분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냥 차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전 세대의 CR-V에 비교해서 디자인에서 달라진 점을 꼽아보자면 확실히 과거보다 크롬의 사용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밋밋하고 평범했던 디자인이었지만 지금은 디자인적으로도 약간 인상적인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고 여기에 크롬까지 군데군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이 포인트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 트렁크 디자인에서도 가운데에 이 크롬 라인이 굉장히 두껍게 들어가면서 뒷모습을 딱 봤을 때 조금은 밋밋할 수 있었던 디자인의 포인트 역할을 확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살펴보려고 실내에 한번 타봤는데요. 제가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은 좀 안타까운 신체를 타고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국산차라든지 일본 차들 같은 경우는 딱 운전석에 앉아서 시트 포지션을 맞추려고 하면은 조금만 차고가 낮아도 이 천정에 머리가 닿기가 있고 모자를 쓰기도 힘들고 아무튼 그래서 상당히 좀 불편한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시트 포지션도 잘 나오고 풋레스트라든지 엑셀레이터 놓는 위치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생각보다 많이 조절이 돼서 정확한 시트 포지션을 잡는데 꽤나 편리했었습니다. 자, 근데 실내를 보면 확실히 요즘 차의 느낌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굉장히 깔끔한 인테리어를 갖고 있어요. 대시보드 같은 경우 실제 가죽은 아니지만 우레탄으로 이 가죽의 질감이라든지 스티치를 표현한 디자인을 갖고 있고 이 우드 트림 같은 경우도 얼핏 봐서는 굉장히 리얼한 우드인 것 같은데 막상 만져보면은 우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은 갖고 있어요. 특히 이 차 같은 경우는 시트 색상이 베이지여서 그런지 블랙하고 베이지 그리고 거기에 이 우드 트림까지 잘 조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 차는 하이브리드 차다 보니까 가운데에 있는 계기 클러스터가 TFT 클러스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 출시되는 차량들에 비해서 뭔가 계기 클러스터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화려한 그래픽, 화려한 디자인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정말 표시돼야 되는 그런 정보들을 단순하게 표시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RPM 게이지가 따로 있지 않고 파워, 출력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회생 제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도를 나타내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어링 모델에는 다른 모델과 하나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윈드실드에 반사돼서 표시되는 방식이 아니라 계기 클러스터 위쪽 대시보드에서 반사를 시켜줄 수 있는 패널이 올라와서 투사를 해주는 방식인데 나쁘진 않습니다. 운전할 때 이 투영되는 이미지도 굉장히 큰 편이어서 주행하면서 실제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보더라도 주행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 이 센터 페시아에 있는 이 모니터가 다소 좀 아쉬운데 디자인만 놓고 보면은 이 주변에 대시보드 디자인이라든지 이 차량의 인테리어 전체적인 디자인하고 잘 어울리게끔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베젤이 생각보다 너무 두껍습니다. 이 패널 전체 크기에 비해서 실제로 이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영역은 굉장히 작아서 이 전체가 다 디스플레이로 됐었으면은 이 실내 디자인하고도 상당히 잘 어울리면서 깔끔한 디자인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긴 합니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보던 국내 차량들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센터 콘솔 쪽입니다. CR-V 같은 경우는 변속기가 따로 있지 않고 전자식으로 제어하는 CVT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암레스트를 올렸을 때 나타나는 이 공간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공간이 나와요. 이 앞쪽에 있는 받침대를 슬라이드를 해보면 밑에 공간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깊이가 엄청나요. 팔이 여기까지 들어갈 정도로 넓은데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에서 이 밑에 슬라이드 되는 덮개를 한 번 더 올려보면 마지막 공간까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페트병도 한 두세 개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와요. 저는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 센터 콘솔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자, 그 앞쪽에는 컵홀더랑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이 무선 충전 패드는 좀 다소 아쉬워요. 그냥 딱 올려놓으면 되는 방식이어서 굉장히 편한 건 맞는데 제가 휴대폰을 굉장히 큰 그리고 굉장히 긴 모델을 쓰고 있는데 이 정도 되는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무선 충전 패드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는 약간 고무 재질처럼 덜 미끄러운 재질이 있기는 합니다만 뭔가 이 지지해 줄 수 있는 홀딩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하지만 충전 패드를 제외하고서라도 이쪽 가운데 공간을 굉장히 넓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은 이 CR-V의 목적성과도 잘 맞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국산차에서도 버튼식으로 기어 변속을 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하나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버튼식이 다 똑같은 동일한 방식, 동일한 디자인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들을 보게 되면은 뭐 P, R, N, D가 전부 다 동일한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정말 간혹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눌러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거나 혹은 뒤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서 사고들이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CR-V 같은 경우는 주행하는 드라이브 같은 경우나 뭐 P, N, D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후진 버튼 같은 경우는 후진을 넣는다는 느낌으로 버튼을 아래로 눌러야만 작동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혼다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차 자녀들을 태우고 뭐 어디에 픽업한다든지 주말에 어디 놀러 간다든지 하는 그런 데에 초점이 두어져 있는 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선글라스 케이스에서도 이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배려가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그냥 평범한 선글라스 케이스인데 이 선글라스 케이스를 이렇게 반만 열게 되면 이 부분이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룸미러로는 주행하면서 뒷차량을 보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선글라스 케이스에 장착되어 있는 이 거울은 뒷좌석 공간을 살피면서 주행할 수 있도록 이런 또 배려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뒷좌석에 한번 앉아봤는데 뒷좌석에 앉았을 때 먼저 드는 생각은 일단 엄청 넓습니다. 지금 운전석의 이 앞좌석 시트가 제가 운전하던 그대로 맞춰져 있어요. 근데 지금 주먹 한 3개 정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너무 넓어서 조금 앞으로 당겨 앉을 수 있을까 해서 리클라이닝을 한번 조절해 보려고 했는데 이 시트의 앞뒤로는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은 이 등받이 각도는 이쪽 폴딩하는 버튼 이용해서 약간 더 눕힐 수는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는 약간 유럽 차들이 조금 단단한 시트감을 갖고 있다면은 이 차는 조금은 푹신한 착자감을 갖고 있어요. 이 체중의 하중을 조금 넓게 받쳐줘야 우리가 장거리를 이동할 때 조금 더 오래 앉아도 편할 수가 있는데 지금 CR-V 같은 경우는 뒷좌석 시트의 앞쪽도 크게 올라와 있지 않아서 앉았을 때 무릎을 세우고 앉으면은 여기가 조금 나오면서 엉덩이 쪽에 하중이 집중되기는 합니다. 근데 뭐 자녀들이 앉았을 때는 이 높이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뒷좌석의 인테리어 역시도 뭔가 고급스러움이라든지 막 디자인적으로 예뻐 보이려고 치중한 거는 없어요. 뒷좌석 열선 버튼을 보더라도 정말 딱 그냥 필요한 위치에 공조장치 같은 경우도 심플하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조명 같은 경우도 지금 이 CR-V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볼 수 있었던 그런 전구 타입, 벌브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만져보면은 상당히 뜨겁기도 하고 노란 조명이 조금 아쉽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요즘 많이 사용하는 SUV들 대부분이 다 국산차에도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세이프티 타입이라고 부르는 슬라이딩 방식의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뒷좌석 공간을 갖고 있는데 뒷좌석에 타서 하늘을 바라볼 수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CR-V가 새롭게 이제 세대가 변경이 되면은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CR-V 역시 뒷좌석 폴딩이 안 되면 안 되겠죠. 폴딩이 6대4의 비율로 가능합니다. 그냥 시트를 딱 접었을 때 알아서 내려가면서 앞으로 나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특이한 점은 거의 완전하게 평탄화가 된다는 겁니다. 요즘 차박이랑 차크닉이 굉장히 유행하는데 CR-V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 평탄화 작업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뒷좌석 헤드룸 같은 경우도 당연히 넉넉하고 이 트렁크 공간을 보더라도 많은 수화물을 실을 수 있다는 게 뒷좌석에서도 보입니다. 이렇게 혼다 CR-V의 외관, 내관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제가 앞서부터 계속 편한 차다, 쉬운 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CR-V가 진짜 걱정 없이 편하게 이 목적성에 맞게끔 탈 수 있는지, 싸커맘을 위한 혹은 가족용을 위한 패밀리 SUV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주행을 해보면서 리뷰를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